안녕하세요.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경선 교수님이시고요.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교수 맡고 계시고 진료협력센터장이시면서 한국각막학회 이사, 콘택트렌즈학회 이사, 건성한학회 이사, 그리고 아시아각막학회 한국대표위원, 세계건성한학회 한국대표위원, 직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굉장히 줄여서 일부만 말씀드렸고요. 한국의 안과를 세계적으로 이끄는 그런 대표적인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교수님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의 나경선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좀 특별히 그 한국 콘택트렌즈 학회 콜라보 방송으로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좀 방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한국 콘택트렌즈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콘택트렌즈 학회는 사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대부분은 외국에서는 안과 의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검안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안과 의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같이 각막을 보는 의사들이 대부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한 38년 정도 됐고요. 이 렌즈는 결국은 안구 표면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보장구와는 달라서 학회를 이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는 제가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쉽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즐겨 듣는데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한 주제일 수 있지만 한번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미처 몰랐던 곡막 콘택트 렌즈로 치료하는 다양한 질환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제 윤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곡막 콘택트 렌즈 자체가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사실 안과 의사 중에서도 곡막 콘택트 렌즈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질환에서 본인 혹은 또 주변 분들이 이 렌즈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콘택트 렌즈의 처음 시초는 우리가 거의 뭐 모든 일의 천재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학에 그 물이 가득 들어있는 세면대에다가 눈을 이렇게 넣고 떴더니 작은 물체가 보이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런 눈에 닿는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콘택트 렌즈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안경도 렌즈이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 때 넣는 인공 수정체도 렌즈인데 이게 눈에 닿아서 이렇게 지금 밑에 보시면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물에 들어간 관을 넣어서 또 작은 물체를 보게 했다. 이런 것들이 시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병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이제 우리 박사님 안과 의사님께서 무수정체 컨택트 렌즈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수정체를 못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컨택트 렌즈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뭐 소프트 렌즈를 환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착용을 시키려면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산소가 안 통해서 눈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은 재질이 너무 좋아져서 산소 투과도는 끼고 자지 않는 한 그리고 사실은 잘 수 있는 렌즈들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재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산소 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난시를 교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소프트 렌즈는 다 난시를 교정할 수 있고요. 하드 렌즈는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껴봤는데 영 너무 불편해서 낄 수가 없었다. 혹은 원추각막 같은 게 있으면 자꾸 렌즈가 빠져서 나는 렌즈를 낄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전혀 이건 젊은 사람들 미용 목적으로 끼는 게 렌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컨택트 렌즈를 치료의 관점에서 권했을 때 환자분들이 약간 걱정을 하시고 못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좀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어떤 질환을 가지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우리가 렌즈가 일반적인 경우에
쉽게 착용을 권하는 경우는 고도 근시와 난시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는 눈이 너무 작아지죠. 상도 사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을 때는 아무리 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0.5 이상 이렇게 못 보던 분들도 렌즈를 착용을 시키면, 이제 하드 렌즈나 소프트 렌즈를 착용시키면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은 15년 정도 이제 전부터 뵀던 환자인데,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보인다고 갑자기 표현을 하세요. 가까운 게 안 보인다. 내가 멀린 잘 봤는데 가까운 거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이제 렌즈를 더 이상 못 끼느냐, 아니면 렌즈를 끼고 돋보기를 껴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렌즈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렌즈 안경은 상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도의 원시, 고도의 근시 이런 경우는 상을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드는데, 컨택트 렌즈는 사실상 그 상의 크기 변화가 없어서 두 눈이 굉장히 심한 이제 짝짝이라고 보통 부르는 부등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근시가 심해서 너무 상이 작아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렌즈를 끼시면 훨씬 더 크게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안이 왔을 때에도 이제 그것을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50세 여자분이 빠른 백내장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우세한 검사를 하는데, 어느 눈이 좀 더 멀리 보는데 유리한가 이런 검사를 거친 이후에 두 눈을 약간 다르게 처방합니다. 안경은 두 눈을 다르게 처방하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렌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경우는 멀리 잘 보는 눈, 또 가까이 잘 보는 눈을 약간 도수를 다르게 해서 처방을 해드리면 양쪽 눈으로 봤을 때는 근거리, 원거리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렌즈를 계속, 그러니까 백내장을 수술하기 전까지 렌즈를 계속 착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 렌즈는 우리 보통 각막을 보시면 이게 까만 동자,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게 투명한 각막인데요. 이 수평의 거리가 보통 한 10.5에서 11.23 정도 되죠, 선생님. 그래서 네. 그 정도 네. 거리를 가지는데, 각막을 전체를 덮느냐, 아니면 각막을 넘어가서 이 흰자위, 공막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렌즈의 이름들이 바뀝니다. 소프트 렌즈는 보통 이 각막보다 조금 크고요. 14.2mm가 보통 일반 지름이고, 하드 렌즈라고 부르는 이제 RGP 렌즈는 이렇게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렌즈도 이제 좀 더 각막보다 큰 렌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앞에 음. 그 근시 안경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상이 작아지니까 네. 글씨를 음.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온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원시가 있는 분들은 음. 돋보기 안경을 써야 잘 보이게 되는데, 네. 그러면 상이 더 크게 돼서 더 잘 보일까요? 근데 원시는 좀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네. 원시에서는 렌즈가 더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조절력 때문에 한 50세 환자분이 똑같이 원시 안경을 끼고 원시 렌즈를 꼈을 때 멀리는 둘 다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가까이 보는 조절력이 렌즈에서 조금 더 과도하게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건 같은 도수였을 때 더 안 보여서 네. 고도 원시인 분들은, 근데 대신에 너무 두꺼워서 뭐 미용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컨택트 렌즈를 무조건적으로 권하진 않고, 도리어 고도 근시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가 특히 유리한 경우는 안경으로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고도 근시나, 네네. 아니면 양안의 도수 차이가 큰 부동시,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되겠고, 네. 원시 렌즈는 사실 그렇게 흔히 보지는 흔치 못했던 것 않습니다.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우리나라 초창기 렌즈처럼 예전 수술하신 분들이 백내장 수술만 하고 이제 본인의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수정체가 없는 상태로 지내셔서 두꺼운 안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가끔 처방을 드리고요. 아니면 어린 친구들, 우리 이제 학동기 연령의 아이들이 너무 두꺼운 볼록 안경을 끼면 이제 놀림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도 사실은 렌즈를 착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네. 이제 일시적으로 원시 렌즈를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막 렌즈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공막 렌즈 하니까 뭐가 도대체 공막 렌즈인가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이 투명한 그 까만색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 부위가 각막이고요.
이 바깥쪽 흰자위라고 보통 부르는 부위를 공막이라고 합니다. 렌즈는 딱 가서 물론 눈물막을 두고 약간 떠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선가 지지가 돼야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막 렌즈라는 것은 각막에서만 지지를 받는 거고요. 각공막 렌즈는 각막하고 공막에서 모두 지지를 받는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막 렌즈는 정말 커서 이 가운데 각막은 떠 있고 그래서 전혀 닿지 않고 지지도 받지 않고 이 가장자리가 렌즈로 공막에만 지지가 되는 것을 공막 렌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공막 렌즈라고 계속 통칭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 공막 렌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 눈이 이런 공막 렌즈 큰 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렌즈 막 들어왔을 때 진짜 공막 렌즈, 큰 렌즈를 환자분한테 껴드렸는데 좋긴 한데, 보이긴 하는데 약간 죽을 것처럼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렌즈가 일단 너무 크니까 좀 네. 무섭기도 하고요. 눈을 이렇게 벌려서 착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막 렌즈는 좀 많이 보편적이지 않고 대부분 각공막 렌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막이 제일 크고 네. 그리고 눈을 사실 이렇게 크게 벌려야지 맞아요. 넣을 수 네. 있으니까 네네. 눈이 좀 작으신 분들은 넣기가 어렵죠. 쉽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그죠? 이제 네. 눈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작아지잖아요. 네. 근데 점점 유착도 오고 하면서 눈꺼풀과 붙어 막 이렇게 서로 유착 때문에 원래 눈이 크셨던 분들도 작아지기도 해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큰 렌즈를 착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적으로는 이제 외국 사람한테서는 공막 렌즈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에서는 대부분 각공막 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렌즈 타입인가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되게 무섭습니다. 좀 딱딱하고 저도 스스로 한번 껴봤는데 껴보셨어요? 예, 예. 좀 환자들한테 어떤 네. 느낌인지 알려드려야 네. 돼서 그런데 일반 하드렌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하드렌즈 RGP보다는 훨씬 편하고요. 소프트렌즈보다는 조금 불편한 느낌? 이 정도로 사실상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드렌즈보다 좀 편하군요. 네네, 훨씬 편합니다. 훨씬 그래서 편하고요. 하드렌즈를 도저히 못 끼는 사람들이 각공막 렌즈로 일부러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이 각공막 렌즈는 공막 렌즈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렌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덮습니다. 그러면 각막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각막이 여기에 상처가 있든 울퉁불퉁하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각막면을 만든다. 그러니까 깨끗한 빛이 모일 수 있는 광학면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이는 불규칙적인 이 사이들은 모두 눈물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눈물을 넣고 렌즈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도 나의 눈물과 계속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공막 렌즈를 착용했을 때 좀 덜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굉장한 장점들 때문에 공막 렌즈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막 렌즈 장점은 아까 말씀드릴 때 각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잘 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모양의 영향을 많이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눈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눈꺼풀 태하고, 그러니까 이 눈꺼풀의 안쪽의 결막이라고 부르는 부위와 각막 표면이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항상 영향을 많이 받는 나쁜 이제 안 좋은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눈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좋은 투명한 밴디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도로 굴절 이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난시나 아니면 근시나 원시가 심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물약을 계속 넣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각막 입장에선 계속 눈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약을 많이 넣어야 될 만큼 마찰도 심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공막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계속 24시간 렌즈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눈물침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훨씬 더 눈을 보호할 수 있고 편하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 렌즈거든요. 이렇게 커요. 큰데 깜빡깜빡 할 때도 보시면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마치 소프트 렌즈처럼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야지 억지로 돌려야 보이고, 이거는 작은 렌즈니까
렌즈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각막 렌즈, 하드 렌즈라고 불리는 RGP고, 공막 렌즈는 크기는 더 커서 좀 무시무시한데 실제로는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와 비슷하게 아주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그 윤혜연 조교수하고 이지영 펠로우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 다 하드렌즈 타입인데 네네. 크기가 일단 크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작은 렌즈가 네. 더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렌즈가 훨씬 아프고요. 공막 렌즈는 보기에만 무섭지 착용하면 안 불편합니다. 이 RGP 렌즈 같은 경우는 각막 크기보다 확실히 작은데 네네. 좀 적응이 되면 이물감이 그렇게 많이 많지는 좋아지죠. 않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렌즈는 지금 사실은 이제 원추 각막에서 비교시켜 드리려고 좀 더 작은 직경의 렌즈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크기도 하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드림 렌즈라고 부르는 각막 교정 렌즈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을수록 사실은 빨리 눈에 큰 이상만 없으면 1, 2주 이내에 좋아지시고, 처음에는 눈물 막 흘리시고 힘들어 하셔도 저의 다음 외래 때 이제 보통 일주일 뒤에 뵙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낄만하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십니다. 그 재질이 각공막 렌즈, 공막 렌즈가 큰데 네. 저 전체 재질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렌즈의 재질들이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또 전혀 다른 화공 쪽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디자인 자체도 눈에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렌즈의 재질도 산소 투과가 잘 되고 이렇게 이물이 끼지 않도록, 또 감염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재질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렌즈는 사실은 과학과 함께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산소 투과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각막 모양과 공막의 그 편평도 모양 이렇게 다 다르니까 네. 피팅을 정말 잘해야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이 하드 렌즈는 눈의 모양이 뾰족하면 뾰족하게 처방하고 평평하면 평평하게 처방하고 이렇게 복잡한데요. 이 공막 렌즈는 사실은 각막의 모양을 무시해 버리니까 적당하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거기서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끼고 빼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렌즈를 많이 교체해야 되는 일들은 많지 않은데, 물론 사실 공막 렌즈는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아프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눈들이 그렇지 제 눈에 하면 뭐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만약 공막 렌즈를 낀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막 렌즈의 근데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렌즈가 너무 장점이 많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 고문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이 너무 작아지신, 이제 병에 의해서 작거나 원래가 굉장히 눈 자체가 작으신 분들은 탈착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도 좀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처방도 이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하시는 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시간이 아무래도 들여지는, 또 환자하고 사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환자한테도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 렌즈 저 렌즈를 다 처방을 시켜보고요. 또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막이 안 좋거나 이게 공막이라는 부분에 붙기 때문에 이런 데가 눈이 안 좋으신 분이 딱 각막만 안 좋지가 않고 결막까지 막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부유물 같은 것이 너무 끼거나 이렇게 충혈이 되고 또 렌즈가 이렇게 결막이 밀려서 막 붓기도 하고 해서 착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치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이제 펠로우 선생님이 간단하게 착용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모든 렌즈는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쉬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가끔 이거 세면대에 흘리셔가지고 제가 이건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너무 아깝죠. 그래서 렌즈 잘 세척을 하신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에 이렇게 플런저 위에다 렌즈를 올려놓고 이렇게 인공 눈물 혹은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따라서 찰랑찰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다가 흐르지 않게 완전히 고개를 눈을 이렇게 수평으로 바닥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우리가 어. 그냥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또 눈이 아프신 분들은 반대편 눈이 또 아프신 경우도 많아서 네. 이쪽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막 수평으로 하고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 교육을 시켜서 보호자분께 꼭 이제 한번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곤 합니다. 물을 채워서 끼는 게 조금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막이 막 이상하게 생겼어도 렌즈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이 물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 물이 처음 넣었던 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눈물하고 계속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원래가 내 스스로가 눈물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렌즈가 점점 가라앉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렌즈를 굳이 이렇게 일반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공막 렌즈의 존재를 모르시면 그냥 내가 포기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으로 뭐 안경이라든가 뭐 수술도 안 된다고 했고 어떠한 걸로도 잘 되지 않는 시력 교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추 각막이 심하거나 아니면 라식하신 다음에 각막이 얇아지면서 확장이 되는 이제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확장성 각막 질환이 있으시는 경우 혹은 이렇게 혼탁이 있거나 예전 수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안 좋거나 외상을 받으셔서 각막에 상처가 있어서 울퉁불퉁한 눈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이제 공막 렌즈를 착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28세 여자시고요. 2년 전 라식을 하셨는데 저는 라식을 많이 안 하니까 원장님 보시면 이제 바로 아실 텐데 고도근시였고요. 저한테 오셨는데 1.0입니다. 잘 보이니까 사실 답답하죠. 번져 보인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요. 아마도 굉장히 좁게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깎을지 뭐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는 오로지 번져 보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셨던 선생님은 그냥 좀 참아보자라고 했는데 밤에도 도저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동공이 커질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하셔서요. 이때 제가 이제 공막 렌즈를 착용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렌즈 벗으려고 수술했는데 또 렌즈 끼자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번짐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밤에만 당신이 어떤 운전을 해야 되거나 영화도 보셔야 되고 뭐 이럴 때만 착용을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렌즈를 착용시켰는데 이 렌즈가 불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수능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력은 뭐 더 좋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밤에도 번짐 없이 잘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위 수차를 교정해 주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거지만 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좀 평평해지는데 그러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일반 하드 렌즈라고 불리는 RGP 같은 것들은 똑같은 걸 꼈을 때 이렇게 덜거덕 합니다. 이 눈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소프트 렌즈도 사용할 수가 없고 하드 렌즈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옵션은 아예 원래부터 이렇게 생긴 라식 수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각막 교정 렌즈를 저녁에 끼워서 좀 더 교정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라식 후에 근시 퇴행이 되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좀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번짐이 있거나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는 공막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매일 끼지 않더라도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도수를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럼 1.0이고 도수가 없는 분은 네. 플라노로 도수 네, 안 맞아요. 넣고 네. 그냥 끼는 네, 거고 맞아요. 네. 표면만 고르게. 그러니까 표면을 고르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고 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굴절 이상은 도수를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각막 이식을 하셨는데 이식하는 이제 의사의 입장에선 0.5 나오셨으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각막 이식편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안경을 낄 수가 없죠. 울퉁불퉁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좋지만 환자는 41세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너무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서도 공막 렌즈를 착용시켜 드리면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렌즈를 꼈을 때 양안 교정 시력이 확실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워낙 이런 분들은 그 이식을 받으셨을 뿐이지 크게 눈이 막 나쁘신 건 아니고 작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쉽게 끼실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남자분이시고 40세시니까 렌즈를 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껴봤는데 나보고 이걸 끼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제가 꼭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시니까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번 해보시고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뭔가 더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드리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혼탁이 있을 때 각막이 투명성을 잃으면 하나도 못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못 본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네일 아트를 좋아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손톱을 같이 했더니 거기서 곰팡이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빼고 끼고 하시면서 그러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회복을 잘 했는데 궤양이니까 너무 깊이 상처를 받아서 회복은 되었고 더 이상 약은 필요 없지만 혼탁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각막으로서는 투명한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이제 그거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일단은 한번 렌즈를 끼워보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0.3 정도가 나왔고 저는 0.3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꽤 오랜 동안 고생하면서 잘 안 보이시다가 이 정도 됐으니 이식은 받지 않고 렌즈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 제가 2019년도에 뵀으니까 정말 옛날부터 뵀던 분이고 제가 꼭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렌즈가 확실히 이런 안 좋은 분들께 가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요. 이분은 59세 연자 환자시고요. 21년 전에 혈액암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셔서 생존을 하셨는데 안구 숙주가 발생해서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혈관이 계속 자라나가는 것 때문에 뭐 레이저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는 오른쪽 눈은 30cm에서 손가락 몇 개인지, 그다음에 왼쪽은 아예 왔다 갔다 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 정도밖에 보실 수가 없이 정말 양안이 너무나 안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각막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식 쪽을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요. 이분은 이식을 했고, 안구 숙주가 뭔가요? 숙주는 네.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면 이제 그 나의 세포를 다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남의 세포가 들어와서 이제 내 몸에서 살게 만드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 남의 세포가 나의 몸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주 반응이 생기게 되면 내 혈액에 이미 남의 세포들이 다 들어와서 혈액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평생 동안 계속 눈을 염증을 만듭니다. 이 숙주는 온몸에 생기죠. 뭐 피부에도 생기고 입에도 생기고 뭐 폐나 뭐 다 간에도 다 생깁니다. 그런데 눈에는 한 80% 이상, 9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렇게 심하게 되시는 분들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심하게 비가역적으로 안 좋아지신 분들은 어떠한 치료를 이후에 해도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윤부라고 해서 이 주변에 수술을 해드리고 또 각막 이식을 일부 해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뭐 수술 장면은 오늘 그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수후 1년 사진입니다.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은 맞는데요. 0.1만 보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숙주 반응이 있으면 눈꺼풀 안쪽에도 다 이미 굉장히 심한 섬유화가 돼 있어서 계속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면서 눈을 긁게 되거든요. 마치 와이퍼에 돌 같은 게 막 있어서 계속 유리창을 긁는 것처럼 계속 마찰을 시키기 때문에 눈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식하고 겨우 이식 성적은 좋았지만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과 눈을 서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공막 렌즈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렌즈로 내 눈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시켜서 했더니 이제 0.4까지 보셨고 이분께 제가 되게 감사한 게 저한테 뭐 정말 십수년 만에 본인이 이제 파란 하늘을 드디어 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좀 다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금 5년 되셨는데요. 렌즈를 착용 안 하셨습니다. 렌즈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0.1을 보거나 0.34를 보거나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정도면 됐다 하셨는지 렌즈를 잘 착용 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긁어서 다시 안 좋으셨고 저랑 지금 다시 재수술하고 이제는 꼭 공막 렌즈 끼고 살자, 잘 보호시키자 이렇게 저랑 서로 당부를 하고 이제 같이 지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런 분들께 공막 렌즈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도 이렇게 자꾸 나빠지고요. 좋은 시력을 절대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막 렌즈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치료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렌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눈에, 아픈 눈에 렌즈를 착용시킨다는 게 저도 이제 공막 렌즈 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도 겁이 나서 이렇게 무서운 눈에는 도리어 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진짜 안 좋으신 분은 착용을 시켜야 외부와 차단을 시켜야 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노출 각막염인데 눈을 잘 못 감으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 선천적으로 눈이 이렇게 안검 하수가 있으셔서 여기 슬링을 달아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을 다시 하려면 들어봤더니 그걸 다시 풀어야 되고 그럼 안검 하수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27세 여자분이신데 미용상 도저히 나는 눈을 그렇게 다시 안검하수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낮 시간에는 이렇게 공막 렌즈를 껴서 눈이 감기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를 보호해주고 밤에는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주무셔서 이 흉터가 다 낫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흉터는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매끈하게 우리가 각막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운데만 투명하면 충분히 시력을 잘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존슨 신드롬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네네네. 제가 좀 이따 스티븐 존슨 환자분도 또 한번 케이스가 보여드릴게요.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일단은 환자들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쇼그렌 심하신 분, 아까 보여드린 안구 숙주하는 환자, 스티븐 존슨 환자 이런 분들은 눈이 너무 아프고 시려서 뜰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이분이 스티븐 존슨 환자신데 2017년도에 처음 초진을 보셨고요. 저한테 오셨을 때 한쪽은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은 0.08인데 보는 걸 떠나서 본인은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이 너무 부시고 눈을 아예 뜰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20년 동안 정말 온갖 내과적 외과적 치료들을 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치료용 컨택트 렌즈를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갈면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끼고 자는 소프트 렌즈 형태의 재질들은 아무리 산소 투과도가 좋아졌다 해도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산소 투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눈은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각막 안쪽에 세포들도 안 찍힐 만큼 환자분도 이제 이렇게 오래 고생하셨으니까 성격이 좋으실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의사한테 적대적이시고 뭘 하자는 거에 막 화를 내시고 특히 제가 렌즈를 권했을 때 이제 저도 막 생각이 나는데 2017년도에 저한테 막 화내셨거든요. 지금 자기 눈 한눈 보이지도 않고 나보고 지금 이걸 어떻게 끼란 거냐. 그래서 이제 막 달래서 착용을 시켰는데 착용을 하니까 시력이 잘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혈관들이 네. 그래서 각막 이 윤부 결핍이 이제 일부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다른 약을 넣지 않아도 눈물약을 계속 갖고 있고 외부하고 차단을 시켜주고 스티븐 존슨이 정말 심하게 그 결막의 섬유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져서 최근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 환자분 눈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열심히 찍으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니까 공막 렌즈가 제가 봐도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아프신 눈일수록 렌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제 권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환자분이십니다. 안구가 사실 눈꺼풀이랑 바로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눈꺼풀 자체가 좋지 않거나 그 눈이랑 눈꺼풀 사이에 뭐 마찰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정말 섬유화가 돼서 상처가 돼서 긁어버리는 환자들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경도로라도 사실
빗방울이 돌을 뚫듯이 계속 눈을 깜빡이고 있으면 눈꺼풀이 좋지 않으면 결국 그 눈은 굉장히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호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렌즈 끼시고 그냥 근시로 좀 맞춰달라고 하셔서 근거리는 이제 컴퓨터 거리나 이런 거는 안경을 안 끼시고요. 이 공막 렌즈에 덧써서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잘 보게 해놓고 이 공막 렌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도수를 조밀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노안 렌즈가 그 공막 렌즈에서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 렌즈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는 그냥 이 렌즈를 낀 상태에서 각막 면만 깨끗하게 해서 안경을 써도 교정이 잘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돋보기든 멀리 보는 안경을 추가로 착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시력을 위한 보장구이기도 하지만 정말 치료 관점에서의 이제 밴디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렌즈 타입이 산소 투과도가 더 나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소프트렌즈는 좀 얇은 느낌이니까 네, 말랑말랑하고 네, 하드는 좀 딱딱하니까 네, 두껍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소프트렌즈 산소 투과도가 재질 네. 자체는 당연히 소프트가 더 좋은데요. 네. 대신에 그 이제 원리상 소프트는 눈물막을 조금밖에 안 두고 그냥 굉장히 가깝게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공막 렌즈는 정말 많이 떠 있고 하드 렌즈도 RGP 렌즈들도 눈물을 두고 떠 있기 때문에 눈물에서 받는 산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렌즈를 착용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부족해서 안 좋은 경우는 원래 눈이 약해서 너무나 수년간 이제 소프트렌즈, 치료용 소프트렌즈를 착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즘은 아니면 그 컬러 렌즈들은 컬러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에 컬러가 있는 그 필름을 끼우기 때문에 굉장히 산소 투과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안 좋은 친구들을 좀 봤는데 이후에는 별로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렌즈에 대해서는 산소 투과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 나쁜 렌즈들,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렌즈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원장님이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게 작은 렌즈가 더 좋지 않을까, 하드 렌즈보다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원추각막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렌즈를 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렌즈를 안 끼자니 안경으로는 교정이 안 되고 그러면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할까 아니면 각막 이식을 할까 그런데 그런 걸 상담했을 때도 지금의 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원추각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평하지 못하고 얇아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인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겉에 있는 요 하얀 선이 이 렌즈가 만들어낸 깨끗한 균질한 선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렇게 뒤쪽이 좀 흐린 이 하얀 선이 각막의 선인데 보면은 이 위쪽은 거리가 많이 뜨고 여기는 좀 더 가깝고 이렇죠. 그러니까 물퉁물퉁한 각막을 공막 렌즈로 다 덮어서 새로운 각막면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보여드렸던 거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면 보통 이렇게 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첨단부의 렌즈를 작게 끼워서 여기만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렌즈가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빠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막 렌즈는 아예 전체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에 있어서는 공막 렌즈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않고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서없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병이 있다면은 이 렌즈로도 우리가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랑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일단 마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컨택트 렌즈는 어떤 렌즈든지 간에 우리가 안구 표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안과 의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눈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눈물막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막 렌즈를 포함해서 우리가 요즘은 시력 교정도 잘 되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인데 한번 해보고 불편하면 안 하면 되지. 수술은 해놓고
안 좋다 그러면 정말 이제 가역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수술이. 그런데 렌즈는 그냥 한번 껴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그냥 안 하면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네, 디자인하고 재질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 매체에서 보시다시피 구글 렌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IT랑 결합해서 하는 렌즈, 뭐 별별 렌즈들이 다 있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과 재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기술로도 몰라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또 이런 그 많이들 보시는 채널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병을 다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네. 이해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난치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막 렌즈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그 흔히 비욘디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일선에서 진료를 많이 보다 보면 네. 이 공막 렌즈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환자들을 저는 꽤 보니까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우리 나경선 교수님께 네. 여의도 성모병원의 네. 나경선 교수님께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앙표면 질환을 다 치료하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네. 검사와 상의한 뒤에 결정을 해야겠죠.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소은님이 나경선 교수님 목소리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십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너무 쉽게 네. 잘하시고 네. 연구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수술도 잘하시고 사실 만능 사실 사기캐시죠.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주제인데, 이건 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엔젤님이 네. 원장님 저는 그 57세 여성이신데요. 네. 15년 전 라식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해서 눈물을 검사하면 거의 눈물이 나지 않고 각막 상처도 심하고 밤 사이에 상처가 더 심할 수 있다고 하고 리포지켈이라는 그런 눈물 젤도 넣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써도 부작용이 없는지 아침에 눈뜨기가 너무 이걸 쓰면 편하다. 근데 뭐 이런 분들에게 이걸 계속 써도 되는지 또 만약에 건조증이 이런 분들에게 공막 렌즈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15년 전 라식을 받으셨으니까 그때 이제 신경이 약간 다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7세 여성이시면은 오랫동안 안구 건조증이 있으셨다면 사실 쇼그렌이라는 병이 있으신데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의 건조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신 경우에는 꼭 안과에서 한번 아니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눈물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사실 리포직은 굉장히 안전한 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게 겔 형태면 좀 더 지속성이 높기도 하지만 리포직은 이제 그 지질의 성분을 좀 더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렌즈를 평생 넣는다고 해서 크게 부작용은 없으니까 이게 확실히 편하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좋기는 한데 안구 건조증은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지금 우리 엔젤님이 힘드신 부분을 최대한 교정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공막 렌즈를 착용하시는 것은 이제 하루 종일 눈물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눈뜨기도 힘들고 너무 힘드시면 한번 공막 렌즈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공막 렌즈가 처음에 좀 비싸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로 환자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렌즈의 비용이. 꽤 비싸네요. 네네. 네. 그래서 양안 기준? 한쪽 단안 네네. 기준. 네네. 네. 그래서 렌즈가 비싼데 근데 아까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10배더라고요. 한쪽에 1,000만 원 이상?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비용을 통칭한 거지만 근데 사실은 이 렌즈가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겠습니다.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보면은 정말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고 또 회사 입장을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는 돈을 버셔야 이윤이 남아야지 또 이 렌즈를 계속 생산을 해주셔서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뭐 렌즈 자체의 비용은 비싸지만 또 그만큼의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시도해 보실 법합니다.
그럼 좀 적응이 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서 네. 렌즈 비용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렴해지면 그럼 회사가 여러 어, 개가 되고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당연히 네, 같습니다. 경쟁을 하니까 음, 가격이 내려갈 텐데 지금은 사실은 회사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거의 한 개, 두 개 정도만 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가격 경쟁이나 이런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몰라서 이게 네.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시고 네. 많은 사실 안과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이 방송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그랬으면 분들이 이렇게 좋겠습니다. 돌려보는 그런 네, 네. 방송 유튜브는 그런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데 복시가 있으신가 봐요. 네. 복시용 콘택트 렌즈가 혹시 있나요?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복시용 콘택트 렌즈는 없고요. 오히려 프리즘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근시가 심하거나 원시가 심하면 프리즘 효과를 일으키긴 하는데 지금 만약에 양안 복시면은 양안에 이제 사시 같은 것이 있어서 복시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이제 사시가요. 정말 최대한 교정을 시켜서 두 눈이 잘 보게 만들면 사시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시가 없어진다면 렌즈가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프리즘 렌즈의 어떤 효과를 노리면서 이것을 착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복시가 한쪽 눈으로 복시가 있다면 뭐 네. 백내장이나 다른 원인일 수 있는데 네. 두 눈을 떴을 때만 복시라면 사시가 제일 흔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프리즘 안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사시 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치 하우핑 님이 콘택트 렌즈 사용하면 잘 때 무조건 벗으라는데 왜 렌즈는 무조건 밤에 잘 때 벗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착용을 하고 자면 눈에 망가지나요? 이제 렌즈 중에는 일부러 치료를 위해서 밤에 착용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 중에 치료용 렌즈들, 그러니까 산소 투과도가 굉장히 높아서 자도 크게 문제가 없는 렌즈. 또 한 가지는 하드 렌즈 중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착용하는 드림 렌즈라고 부르는 각막 교정 컨택트 렌즈가 있는데요. 그런 렌즈들은 이제 충분히 검증이 좀 됐는데 일반 렌즈들은 일단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 산소 투과도도 적어지고 자는 동안에는 눈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눈은 저산소증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정도의 저산소증으로 렌즈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저산소증이 되고 눈이 약한 상태에서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저산소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모두 만성적이니까 한두 번 잤다고 해서 무슨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은 많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산소가 적어지면서 눈의 환경들이 나빠지면 감염과 염증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를 만약에 밤에 착용해야 되는 어떤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면 잘 때는 이제 탈착하고 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곡막염이 많이 위험한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 2년 전에 네. 코로나 감염 후 상곡막염 진단받고 치료가 안 되어서 고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엔젤님이 네. 여기 열혈 팬이시거든요. 예, 그러시구나. 늘 질문 주시고 네. 제 네. 방송에서도 항상 그래서 상곡막염도 아시나 네, 봐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전문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조증으로 오래 고생하셨고 네. 네,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네. 근데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감염이라서 저도 뭐 딱 어떻게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면역 관련 환자분들이 코로나 감염 후에 염증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많이 봅니다. 뭐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네, 잠 못 자거나 예, 맞아요. 뭐.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이제 상곡막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치료가 근데 그 자체는 다행히 아주 많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신경과 망막 이게 보게 하는 이제 주요 신경들을 망가뜨리는 질병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물론 상곡막염이 심해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력도 떨어지고 눈도 아프고 충혈되고 하지만 그것이 예후가 정말 신경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고 힘드시긴 하겠지만 너무 시력이 막 이러다 실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곡막염 치료 중에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나 염증을 주고 항염증제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백내장이 좀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상공막염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겠지만 안과에 가까이 이제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외부의 물질을 인식을 해서 뭐가 무엇이라도 눈에 넣으면 이물로 인식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백내장 렌즈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은 눈의 겉에 부분의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면역 세포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혈관이 우리 흰자 위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점막에는 혈관이 많아서 남과 나를 인지하거나 뭐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백내장에 넣는 인공 수정체는 눈 안에다 넣는 것이고요. 그쪽은 면역의 관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면역 반응이 막 생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이 있다고 해서 어떤 뭐 안쪽에 있는 렌즈하고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각공막 렌즈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콘택트 렌즈 전반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고 기본적인 베이직한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소감 말씀. 네, 저희 그 유튜브의 라이브는 처음 해보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이 공막 렌즈의 어떤 치료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방송이라는 거는 믿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방송을 잘 차분하게 잘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다음에 또 혹시 기회 되시면 네. 또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